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 만든 이슈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요, 저희가 희생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요, 2호 혁신안을 발표하는데 현재 2차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동석 전 행정관. 네. 여기에 뭐 국민의힘 당 지도부하고 친윤계가 여기에 다수 포함돼 있어서 어떤 반발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뭐 지금 유이동 정책위 의장, 지금 당 지도부가 상당히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수의 친윤 인사들도 이곳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16명 정도 계속해서 3선을 이어온 사람들이 16분 정도라고 해요. 네. 지금 이거를 놓고 보면 지금 이게 계속해서 연임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제한을 걸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쉰 사람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포함을 할지 지금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이게 혁신위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국민 앞에 이렇게 선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도 김은경 혁신위에서는 3선 이상 제안을 이렇게 논의가 된 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실패로 거듭났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3선 이상이라는 제한을 둔다. 이거는 국민에게 굉장히 신선한 그런 것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요.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동석 행정관은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일단 그리고 총선 앞두고요, 이제 경선을 준비 중인 이제 당협위원장, 네. 그리고 뭐 새롭게 도전자 입장 이런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눈이 좀 확 떠지는 그런 뭐 발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넘어서기 위한 그 신인 정치 세력들의 굉장히 힘든 고비가 매 순간마다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꺾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한을 두는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기를 희망하고요. 바뀌지 않으면 집니다. 바뀌지 않으면 선거에서 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목소리가 이렇게 커진 건 처음입니다. 네. 예. 신정현 의원께서는요, 2호 혁신안 여기에 세비 삭감 및 불체포 특권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어쨌든 좋은 안들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런 좋은 안들이 실현되면 참 좋은 정치가 가능하겠다라고 좀 드는데 이 비슷한 안들이 사실 민주당 혁신안에도 있었고요. 예.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그런 혁신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이거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과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은 서로 주체가 달라요. 메시지는 혁신위가 냈지만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당대표인 김기현 당대표가 지도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네. 특히나 여기에서 세비 삭감이나 여기에서 의원 정수 감축이야말로 이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네. 다시 말하면 메시지로 끝나는 것은 혁신이 안으로 성공할 수 없다. 네.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당대표와 그 함께하는 지도부, 사실은 그 이면에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의지까지 포함되어야만 실천 가능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실천 가능할 것인가? 이전에 늘 실패해왔던 혁신안에 재반복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받을 거라고 보세요, 안 받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또 걸려있는 분들 중에 당의 주류 계층이 있고 당장 김기현 당대표가 여기에 목줄을 스스로가 네. 쥐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메시지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제를 희생으로 삼았는데 희생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요, 혁신위원장이 꼭 다시 당선돼 기득권 가져야 한다는 생각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제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론, 그리고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에 의해서 윤핵 간의 수도권 출마론, 뭐 서울 출마론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이동석 행정관은 여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3번 당선이 됐으면 그만큼 이 전국적으로 이미지는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전국구 의원이거든요. 전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인데 3번 할 때까지 그렇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만큼 영향력이 없다. 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번 할 동안 당연히 당을 위해서 쓴소리도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전국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마땅히 가야 될 그럴 분들께서 만약에 그것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3일 이상 제한을 두게 되면 무소속 출마라는 변수가 생깁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소속을 나가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 또한 혁신위에서 그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무소속을 할 때 뭐 어느 정도의 나중에 당으로 돌아오는데 뭐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지 뭐 제한을 둔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결국에는 무소속 출마로 인해서 당을 갈라치는 그런 행위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의원님. 일단은 뭐 의사 출신의 인요한 표, 뭐 쓰약이 예. 제조가 됐는데 대상자들이 이거를 복용을 할까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어. 예. 복용 안 할 겁니다. 예, 이런 처방이 어디 있냐고 집어 던질 확률이 네. 높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총선은요, 어느 계파 혹은 뭐 지금의 실권자가 누구냐를 다 떠나서 당장 내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에 가장 방점을 찍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6개월 전이니까 좀 침묵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당의 공론화가 되고 당론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 3선으로 계시는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이런 분들이 이것이 과연 승리의 어떤 아젠다가 맞냐라고 하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훨씬 강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동석 행정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탈당 러시 혹은 신당의 어떤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윤심을 거부하는 3선 이상 그리고 윤심을 거부하는 윤핵관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 맞는지.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과하 지옥으로 잡아왔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이 이제 대의사면 뭐 나중에 징계 취소로 좀 말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당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들이 일단 특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는데 이동석 행정관은 뭐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당이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 일단 결과는 모두 사면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을 이뤄내자. 이런 게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그 반발을 떠나서 이분들 역시 이제는 통합의 길로 한 발자국 나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당이 뒤숭생숭하겠죠. 하지만 이게 총선을 한 뭐 5개월 정도 앞두고 이렇게 통합을 위한 행보로 비춰지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하나하나 언변이라든지 이런 통합 행보를 보고 계시니까요. 결론은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로 가자. 예. 일단요, 이 징계를 취소해 준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반발을 하냐?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물론 뭐 본인의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그 억울한 부분을 굉장히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행보로 보이고요. 그 징계 과정에서 있었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놓고 보면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당의 분란을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뭐 이주선 대표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쳤어요. 수해 중에. 근데 이거는 당원 당규에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90도로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그걸 갖고 그게 사실 이게 잘못이 됐는데 이거를 갖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거는 굉장히 아쉬운 면이 크고요. 지금 과지욕의 수모는 있지 않는다. 이런 말씀보다는 나 앞으로는 당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적인 일로 국민들 앞에 선보이겠다. 이러면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박수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좀 뒤끝이 있다.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정현 의원. 예. 대사면 뭐 징계 취소 이거 하자고 한 이유가 사실 당내 화합 통합인데 이게 통합이 지금까지만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통합 그리고 사실은 혁신, 마지막엔 탈영남 아마 지금 혁신이가 세 가지 키워드로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삐그덕거리는 것이죠. 잘못 진단한 겁니다.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로 주저앉고 20%대로 주저앉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겁니까? 네. 진단이 완전히 틀린 거죠. 사실은 수직적 당정 관계, 용산 출장서라고까지 비아냥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의 어떤 참담한 현실들,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생에는 무능한 이 정부의 참상들, 국민 갈라치기에 이제 식상해져 버린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총망라돼서 참패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메시지는 이제 얼마 전에 징계되었던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말하면 무능한 지도부와 또 당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제대로 된 당정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진단을 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